안녕하세요. 은영씨의 꽃피는 바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은영이가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요, 바른 소통이에요. 탈북민들이 지금 35,000명 시대인데요. 땀 흘리면서 이렇게 어떤 지역이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전라도든 이렇게 자기의 진솔하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 꽤나 돼요, 제 옆에는. 근데 그분들은 삶의 고통을 현실에서 호소를 하고 있고요. 뭐 저랑 똑같죠. 근데 대부분 지금 탈북민들이 이렇게 노출된 거 보면 인권 단체라던가 단체장들이나 뭐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이나 뭐 TV 매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이야기만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단체에 그 소속이 되어서 움직였던 적도 있고요.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25년 정도 이게 남한 생활 정착인데요. 대부분 25년, 뭐 30년, 20년, 15년씩 여기 뭐 적게는 5년씩 이렇게 땀 흘리면서 정착하신 분들이 특히 25년 전에 들어오신 1세대 탈북민들이 대부분 노동으로 식당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북한에 이렇게 돈을 끊임없이 보내줬어요. 그 돈을 보내준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25년 전에 한 번에 500만 원씩이라던가, 잠시만요. 이제 탈북민들이 대부분 여기에 와서 북한에는 못 사니까 1세대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중국 걸쳐서 삼국을 통해서 여기 와서 정말 식당에서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벌어서 1년, 그때 25년 전에 1년 밥 한 그릇도 안 사 먹고 벌었던 금액이 탈북민의 조건에서 기술이 없잖아요. 노동으로 해서 벌 수 있는 데가 저 같은 경우 저를 예를 들게요. 1년 안 먹고 안 쓰고 벌어서 1,5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1,560만 원을 다 현금으로 간이 아니에요. 한 1,3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나머지 260만 원 정도는 관리비하고 핸드폰비랑 또 이제 오고 가고 차비라던가 이런 거 쓰고 그런 정도로 쓰고 한 100만 원씩 저축을 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얼마씩 쓴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식당에서 먹고 거기서 자면서 했어요. 제가 일하던 그 갈비집 사장님 여기 인간극장 끝나고 여기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어서 몽땅 다 북한에다 보내고 1년에 돈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보낸다라는 게 전부를 보낸 거예요. 탈북민들이 돈이 많아서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TV의 매체를 통해서 나갔는데 제가 엄청 잘 사는 부자로 나와 있어요. 네, 북한보단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어떤 고향분보다 바르게 정착했어요. 저는 제가 성공했다라고, 그러니까 성공은 했어요. 대한민국에 온 것 자체가 성공이니까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엄청 멋진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멋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어서 그러지 전 내 노동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단체나 개개인들이 목적이 있어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없다라고 제가 그걸 못 들어줄 수도 없고 정책 자금도 갚기 허덕이고 있는데 그 돈을 물어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거절을 하면 그 거절한 다음부터 엄청 말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탈북민들이 또 다른 지금 아픔을 겪고 있어요. 와서 정착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 무료로
저기 상담도 받고 병원도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왜냐, 환경이 직장 일을 한다거나 내 일을 했을 때 사람을 사고하죠. 직장 일을 다닐 때 이게 직장을 다닌다라는 건 정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냥 약국에 가서 진통제나 먹고 뭐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 그냥 때우는 식이거든요. 모든 포커스를 내가 정착하는데 넘버원을 했어요. 그 정착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지금 저는 서울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겠죠. 25년이에요. 적어도 25년 세월. 근데 저는 제 통장에 돈 한 번도 크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동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생과 연결이 돼서 5년 수소문 하다가 연결이 돼서 돈을 보내기 시작하니까 1년에 두세 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목숨 걸고 국경까지, 사리원에서 국경까지 올 때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미 저 같은 탈북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고 큰 병을 앓고 있고 힘들어해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생활을 못하거나 정착을 잘못하거나 망나니 같이 살거나 다시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고 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그 감정마저도 다 그냥 뒤로 제끼고 오로지 돈 벌어서 북한에 보냈던 사람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큰 병 얻고 힘들어합니다. 저 남의 이야기 하면은 또 남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와서 막내가 2021년도에 여기 도착했는데 20년도에 왔는데요. 도착한 다음 해까지 돈을 보내줬어요.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리고 2009년도에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저희 동생이 더 잘 알 거예요. 해마다 보내주다가 2009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차 사고가 났었어요. 차 사고 나가지고 딱 병원에 입원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내주던 돈이 끊기면 굶어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국민은행 경기도예요. 경기도 국민은행 본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돈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중국 건설 거기에다 이렇게 자기네가 좀 투자해줘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북한에다 돈을 보내는 사람들 탈북민 35,000명이 다 보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보낸다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돈을 보냈어요. 거의 제가 북한을 떠나와서 30년 중국까지 해서 30년 세월이면 북한을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노력을 했고요. 이제 막내도 이제 구미도 이제 거기 살 때 계속 이제 사람 보낸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안쪽에서 이제 트이지 않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못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계속 그때는 지금은 브로커가 전화 한 통을 하면은 돈이 착착 가는 시대지만 그때는 전혀 확인할 수조차 없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한번 연결이 되니까 동생한테 돈을 보내게 되니까 동생이 1년에 3번까지 오더라고요. 3번까지 하고 그 사이에 엄마도 모시고 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죠.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딱. 그런데 이제 2번, 3번을 데리고 오니까 제가 이제 빚을 지게 돼요. 왜냐, 그 끝에서 국경까지 온다라는 건 목숨을 내걸고 오거든요. 웬만해서 못 오거든요. 그래서 허탕치지 말라고 올 때마다 돈을 줬더니 한 번 보낼 때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하니까 이게 1년에 1,500만 원 되니까 제가 돈이 1,300 정도인데다 딸 돈 보내죠. 중국에 그때 애기였으니까 공부할 돈 보내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을 냈었어요. 빚을 내다가 식당에서 하다가 식당으로 이렇게 배워서 못 나간 이유가 제가 그 사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강의가 PPT 강의지만 저희는 그냥 질문에 답할 때거든요. 여군인도 그때는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강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금액이 더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장님한테 솔직히 말했거든요.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돈은 이렇게 부족하고 제가 알바식으로 식당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미안해서.
근데 그쪽에 한 번 가면 한 시간당 15만 원씩 주는데 1시간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식당에서 버는 양 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다가 그렇게 번 거를 계속 북한에 구미한테 보내다가 보면 엄마 있죠? 여동생 셋이 있죠? 넷이서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보냈었던 거예요.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니까 다 각자 시집 갔으니까. 그때 막내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고 가장 힘들 때 이제 저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97년도 나와서 2021년도까지 막내한테 계속 보내줬어요. 계속 나올 때까지. 나올 때는 2009년도에는 막내가 전화하기를 자기가 폐에 물이 차가지고 죽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는 사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나가도 누가 신고하면 잡혀갈 때예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됐대. 꽃다운 나이 청춘이 죽게 됐다 그래서 그때 26살인데 막내가 26, 7인데 제가 저도 자식 있어요. 중국에. 그 자식도 제가 죽으면 그 자식한테 누가 돈을 보내줘요.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장백에다가 사람을 사가지고 중국 장백 부원장 한족이에요. 막내도 거기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 원장한테 돈 주고 군인들한테 돈 주고 그 브로커한테 돈 주고 돈을 병원 부원장을 장백 부원장을 찾는다고 할 때는 돈을 얼마나 많이 요구했겠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에다가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을 넘겨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제가 중국 돈 20만 원 본인도 알아요. 가져가가지고 그 돈 치료에 쓰고 20만 원을 다 쓴 게 아니라 20만 원을 막내한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주진 못했어요. 이유는 막내가 돈으로 가져가면 그 전에 제가 차 사고 났었다 했잖아요. 차 사고가 났었으니까 이제는 쫌장살 하지 말고 그냥 양강도 국경에서 바로 중국 대방을 찾아주려고 그 브로커도 막내랑 다 만나게 해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 사람 안에서 물건을 바로 받아서 그 안에서 도매하는 식으로 하라 했었거든요. 한 번에 한 10만 원씩 그때 2009년도에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물건 넘기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북한 저기에다 넘길 수 있다고 해서 막내가 한다고 해서 그걸 돈을 가지고 가서 병 치료하고 3년 그 부원장님을 통해서 중국도 가짜 약이 많아요. 3년치 항암제 그 위장약 엄마 먹는 위장약 그 다음에 위보약 설사약 아스피린 페니실린 3년 약을 사줬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옷을 5벌씩 그때 최고로 좋은 걸로 사줬어요. 사주고 넘어가서도 15일 동안 치료하고 넘어가서도 내 주머니에 사실 딸한테 들르려고 저희 딸이 침량에 있었으니까 딸한테 들르려고 좀 먹을 거 좀 사갖고 들어가서 밥 한 끼 먹고 들어가야지 했었는데 그 돈도 이제 가면은 다시 언제 떠볼까 하는 마음에 다시 교두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브로커가 여자는 조선족 남편은 한족인데 한족에 내가 그 교두문에 있었거든요. 전화 다이렉트를 해가지고 동생을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북한 브로커랑 나오라고 해서 이쪽에서 작은 차를 집어넣어서 사탕 과자를 돈 다 털어서 몇 박스 보냈었어요. 이미 돈 들어가고 물건 들어가고 20만 원어치에 중국 돈 20만 원이 지금 적지 않아요. 전 사비를 털어서 줬어요. 제 전 재산을. 제가 이제 그 국민은행에서 그 2006년도에 벌었던 돈을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화할 때는 늘 돈 줄 때는 이랬어요. 언니 고마워. 진짜 언니는 아프면 안 돼. 저는 이게 나의 위로였어요. 위로였고 그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아도 제가 단벌 신사로 살아도 부끄럽지가 않았었어요. 내가 꿈꾸고 내 가족을 챙길 수 있고 굶어 죽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행복해 하니까 그리고 내 딸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 딸이 더 좋은 베이징으로 이렇게 그 무용을 잘해요. 딸내미가 베이징 쪽으로 이렇게 그 학교 입문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냥 심양에 머물도록 했어요. 내 자식의 앞길까지
그 조금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걸 제가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게 했었거든요. 오로지 가족이었어요. 그러고 한 3년 연락 안 하는 사이에 계속 한 250만 원씩 계속 보냈거든요. 250만 원씩 보냈고 또 이제 막내가 그렇게 살다가 저한테 또 이제 계속 또 왔죠. 오다가 딱 제가 3년인가 2년인가 연락을 그냥 돈만 주고 연락을 안 했는데 막내가 그 사이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제의 난이 생겼어요. 그 난이 뭐냐, 탈북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돈을 보내는 순간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똑같이 나눠서 가지라 쓰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모의 난과 형제의 난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내가 저한테 오기 전에 내가 헤어져서 25년 동안 30년 동안 20년을 설득했는데 오라고 그렇게 안 오더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의 난이 생기고 도둑맞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희망으로 버렸던 카드를 하나 썼더라고요. 우리랑 쓰다가 거기가 막내가 이야기했죠. 북한 브로커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브로커를 찾아서 줬었거든요. 제가 브로커도 여러 번 바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희망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저랑 연락이 돼서 그때 스스로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건데 분명 스스로 오겠다고 했고 이렇게 그쪽에서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서 제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100% 다. 내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브로커 비용을 주겠다라고 여기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오는 순서를 밟게 된 케이스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내가 틱톡이나 유튜브를 올리는데 그 밑에다가 동생 월급이나 주세요라고 해요. 그 사람이 저를 알까요? 그 사람은 저를 알겠죠. TV에서나 남의 말을 듣고. 분명한 건 동생한테 처음에 왔을 때도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었고 이 정착을 위해서 시골에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시골에 오지 말라고 그랬고 하고 참 할 일이 없나 봐요. 뭐 월급이나 주세요. 뭐 가게 차려준다고 했는데 저 가게 차려준다고 한 적 없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달라지죠. 가게 차려준다고 한 적 없고 아파서 여기 내려온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장사하고 싶다고 해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월급은 분명히 줬습니다. 월급은 계좌이체가 됩니다. 진실과 거짓은 어디까지나 이젠 알아야 돼요. 탈북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만 하면서 마음 치유할 시간이 없었고요. 국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요만큼도 안 받고 잘 스스로 걸어왔는데 여기에 와서 열심히 벌어서 북한에다 올인해서 줬다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여기에 와가지고 정착 못하니까 그런 인권단체나 또 이제 뭐 새땡위나 이런데 단체 찾아다니면서 불쌍한 이야기만 하니까 또 다른 열심히 산 사람들의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착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세상대로 구름 따라 그냥 막 구름 하늘에 붕 떠 있으면 내 마음도 붕붕 떠 있고 다른 구름을 계속 만나잖아요.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삶과 그런 동정 따위는 아예 싹 다 집어치우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하는 사람들의 상처가 되는 말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더불어가는 세상에 남과 북 통일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는 치지 말아야죠. 이거는 참